대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장 이취임식이 22일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플라스틱 프리 확산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갖고 5월 3일부터 아이스백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0일 성서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대구시는 엑스포 제2 전시장이 2019년 7월 8일 착공해 올해 4월 19일 완공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 대상 맞춤형 돌봄 시설 라운센터 개소식을 23일 가졌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원로 작가 회고전 김기조 남충노전을 6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달서구는 2021 희망달서 사진 공모전 작품 접수를 6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22일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각 구군별 회장과 대구시 관계자, 협의회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전임 회장 공로패 전달, 이임사, 그리고 신임 회장 추대패 수여, 취임사, 신임 임원진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회원 2,200여 명이 각 읍면동 단위의 조직을 갖추고 대구 지역 청소년 지도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자리를 옮겨 신임 문상희 회장 사업장에 대구광역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명패를 달고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한 정수환 회장은 8개 구군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활성화 등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3년간 제가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일들을 꼽으라면은 8개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와 청소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의 캠페인에 같이 동참하여서 걷기 행사, 그리고 저희들이 8개 시군구의 캠페인 및 모든 행사를 주관해 오면서 민과 간이 협심하여서 청소년들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상희 회장님은 앞으로 더욱더 대구광역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8개 시군구 회장님과 잘 협조를 하셔서 신임 문상희 회장은 지난 5년간 달성군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선도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부족한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취임식을 하게 되어 제대로 임하시는 분께 못해준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3년간 임기를 통해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청소년, 정말 소외된 청소년 한 사람이라도 저희 단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또한 관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은 시설과 쉼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선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2,200여 명의 위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청소년 보호 선도를 위해서 떼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제가 선도해서
2,200명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1996년 설립해 청소년 선도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군별 참여하는 선도 보호 캠페인과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유해업소 계도 활동과 청소년 일촌 맺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활동에 키트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1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환경본부와 플라스틱 프리 확산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3일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달서구는 아이스팩 수집 운반 세척, 수요처 발굴 등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환경본부는 아이스팩 보관 장소 및 수거함을 제공해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협조하는 지원을 합니다. 달서구는 젤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아이스팩 모다요 사업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이스팩 충진제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이나 매립도 어려워 발생량을 억제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비닐로 포장된 젤 형태의 세척된 아이스팩을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아이스팩 4개당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바꿔줍니다. 다만 물이 들어있거나 종이 재질로 된 아이스팩은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재활용 작업을 거쳐 관내 식품업체 및 전통시장에 무상으로 전달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일환으로 폐건전지 10개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 2개나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교환해주고 종이팩 1kg은 화장지 2롤이나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교환해주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0일 성서공단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성서코끼리 봉사단, 용산 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교통안전 전단지를 배포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4월 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대구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함에 따라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장애날을 맞이해가 우리 회원님들이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통장애인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월 우리 교통장애인 봉사대 각병은 회장님과 많은 회원님들이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정말 많은 회원들이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통장애인들 캠페인 하는데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교통사고를 없애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대구시는 엑스코 제2 전시장이 2019년 7월 8일 착공해 올해 4월 19일 완공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관식은 4월 28일 엑스코 제2 전시장 앞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2014년 대구시가 유치한 2022 세계 가스 총회에서 국제가스연맹이 행사의 유치 조건으로 1층 전시 면적 3만 제곱미터를 갖춘 행사장 요구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관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 국제적 규모의 행사 개최가 가능해졌으며 본격적인 비즈니스 마이스 선도도시 대구로의 도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엑스코 제2 전시장은 12 2,700여 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3만 7천 제곱미터에 연면적 4만 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1층에는 전시장과 사무실, 카페 등 부대 시설이, 또 2층에는 회의실과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엑스코 제2 전시장 개관으로 전시 규모는 1만 5천 제곱미터가 늘어나 총 3만 7천 제곱미터가 돼 규모 면에서는 국내에서 일산 킨텍스와 부산 백스코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며 서쪽 날개인 웨스트 윙과 동쪽 날개인 이스트 윙의 양 날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 엑스코는 2001년도부터 20여 년 동안 지역 마이스 산업을 포함한 지역 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이번 엑스코 제2 전시장 개관으로 대구 마이스 산업이 한층 더 높은 세계적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는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 대상 맞춤형 돌봄 시설 라운센터 개소식을 23일 가졌습니다. 시에서는 남구 대명동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재활과학관에 대구시 라운센터를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이날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대구대 부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라운센터는 학교 졸업 후 일반 주간 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돌봄 시설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으로 20명의 이용자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매일 등원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 시간 동안 돌봄과 교육, 여가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앞서 이용자의 장애 특성 등을 감안해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가졌으며 프로그램실과 신변 처리실, 휴식용 침대 등의 맞춤형 시설 및 기자재를 설치하고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지난 3월에 이용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에서는 라운센터 개소를 통해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들도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원로 작가의 고전 김기조 남충모 전을 6월 5일까지 개최합니다. 김기조 도예가의 전시에서는 초기작인 1980년대의 생태와 생장 시리즈를 비롯해 작가 특유의 조형 기법인 점토알갱이 접합 조적 기법으로 제작된 2000년대의 고적 시리즈와 담 시리즈, 높이 2m가 넘는 대형 작업 등이 두루 출품돼 50여 년 흙과 불을 함께 해온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조 도예가는 전통 기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법이나 재료의 연구에 매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기조 도예가의 작품은 자연주의 경향을 따르면서도 그 조형과 색채의 기법에 있어서 매우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충모 서양화가 전시에서는 그간 소개될 기회가 적었던 작가의 초기 작업인 1970년에서 80년대 대형 유화 작품 20여 점을 비롯해 최근의 작품과 드로잉 소품 등 50년에 이르는 작가의 화업을 아우르는 작품 100여 점과
여러 아카이브 자료가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달서구만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발굴하고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2021 희망달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6월 2일까지 내 외국인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4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으며 달서구 온라인 홈페이지 내 2021 희망달서 사진 공모 코너를 통해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달서구의 도시 및 자연경관과 축제, 문화행사 장면 등 달서구 내를 배경으로 2년 이내에 촬영했으며 타 공모전 입상 등의 이력이 없는 작품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품작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 안점과 금상 안점 등 총 47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작은 추 구정 홍보물 제작과 주요 행사 시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달서구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불법 노상 적치물을 연중 단속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 상시 점검반을 운영, 불법 노상 적치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앞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무단 적치물로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카카오티 자전거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까지 적치물 1,564건을 자진 정비하고 상습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5건에 170만 원을 부과했으며 주말 집중 수거 1개 반이 상시적으로 순찰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노상 적치물 정비, 주말 불법 현수막 철거, 매월 환경살림의 날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인형극 이야기입니다. 신청한 어린이집 26곳 70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식생활 개선, 어린이 영양위생 인형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양, 위생 인형극으로 어린이집 안에서 외부 아동 없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인형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해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최근 사용량과 비교,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세대당 연간 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달서구는 현재 33,194세대가 가입했으며 21,324세대에 대해 1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실가스 5,182톤 감축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도원지 수달생태섬에 수달가족이 입주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설치한 수달생태섬에 수달이 입주하는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수달보호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도원지는 월광수변공원, 산책로 등이 있는 친수 환경 공간으로 수달이 자주 발견되는 등 수달의 서식처로도 유명하지만 수달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달서구에서 지난 3월 36제곱미터 크기의 수달 생태섬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50억 원을 확보해 도원천에서 진천천을 거쳐 달성 섭지에 이르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목원 풍경 그린 아파트가 도원 119 안전센터와 소방합동훈련을 함께한 소식입니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도원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차를 동원해 가상으로 302동 상층부 화재를 진압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로 인해 대피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는 소방 매트를 설치해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입주민들과 어린이집 선생님, 유아들은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제1회 추경 8,57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소식입니다. 4월 16일 달성군 의회 의결로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보다 440억 원이 늘어난 8,570억 원 규모, 일반 회계는 8,487억 원, 특별 회계는 8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민선 7기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이루어진 소식입니다. 17일부터 달성군 다사업 문양리의 이상태 씨 논에서 첫 모내기 작업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모내기 한 편은 조생종 품종으로 전년보다 3일 정도 빨리 이양을 시작해 추석 전 수확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관내 벼 재배 전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및 종자 소독용 약재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4월 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 21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13회차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텃밭 설계, 친환경 작물 재배 관리, 치유농업 등 이론과 실습 83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 수료생은 농업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중 도시농업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해 학교 등 도시농업 관련 교육기관에 배치돼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성군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화상상담 운영 소식입니다. 유선전화 상담으로만 파악하기 힘든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담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부모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동시간대에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상담과 병행해 실시됩니다. 화상상담 도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점, 적시에 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다섯 번째는 사문진 주막촌 내 공공미술작품 전시 소식입니다. 사문진 주막촌 잔디광장 일대가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사랑이 표현된 총 16점의 작품은 벽화 9점과 입체 조형물 6점으로 사문진 입구, 교각 벽면과 주막촌 뒤 곳곳이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달곡미 아트스페이스가 참여한 렛츠 윈 어게인 작품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작품으로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담은 종이배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평범한 일상이 소중해진 현 시점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이병철, 성희동 작가의 작품 하트 의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르신들의 편의시설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예비 문화 도시로 지정된 달성군의 새로운 문화적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도서관의 제53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소식입니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에 제정돼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문화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해 그 공로를 치하하는 도서관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달성도서관은 1991년 12월 개관 이래 달성군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및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볼리 중학교의 풍성한 독서 행사 이야기입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도서관 주관 및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는 꽃을 선물하는 세계 책의 날 유래를 살려 꽃과 함께 책이 온다를 큰 주제로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행사는 아름다운 단어를 꽃 모양 포스트잇에 적어 전시 보드판에 부착하도록 하는 책 속에서 따온 단어, 현재 읽고 있는 책이나 자신의 서가를 찍은 사진을 도서관이 운영하는 SNS에 남기는 내게로 온 책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점점 책과 멀어졌던 새볼리 중 학생들은 오랜만에 도서관을 찾아 각종 체험을 하고 다시 독서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다며 후기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월배초등학교의 1수업 2교사제 운영 소식입니다. 1수업 2교사제란 담임교사의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 협력 교사 1명을 추가로 배정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정서적 부적응 학생의 수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임선생님과 수업 협력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업 전후에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담임선생님은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수업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협력교사 선생님이 함께 지원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업 중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다른 한 분의 선생님이 집중 지원해 줌으로써 학습의 지원을 받고 있어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와룡산 구곡 이야기입니다. 와룡산 구곡은 근대 인물인 파감 신성섭 선생이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입니다. 와룡산은 달서구 성서와 달성군 다사읍에 걸쳐 있는 산으로 북쪽으로 금호강에 맞닿아 위치해 있습니다. 산의 용머리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금호강 너머 사수동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금호강을 따라 서재와 세천산업단지 일대가 한눈에 조망됩니다. 와룡산 구곡은 제1곡 사수에서 시작해 금호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서 제9곡 청천에서 끝나는 약 7.5km 구간으로 와룡산 구곡 9구비는 굳이 배를 타거나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와룡산 용머리 정상에 오르면 구곡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기론을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이 구곡을 설정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시로 읊어주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다 해도 세상에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문화센터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늘어난 개인 시간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센터는 대면 활동의 아쉬움을 달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달성문화센터는 온라인 플랫폼 줌을 사용해 생소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법 및 활용 방법을 무료로 교육한 후 정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좌는 5월 3일부터 줌을 통해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며 5월 수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온라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달서구는 4월부터 저소득 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단독가구 30세대에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는 더 스마트한 우리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스마트한 우리집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단독세대에 리모컨 원격 제어 LED 등과 자변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달구벌 복지기동대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 3월까지 발굴된 30세대에 달서구 어사또 출동팀이 직접 방문해 리모컨 원격 제어 LED 등 자변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사용법 등을 안내합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형광등을 끄는 것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리모컨으로 제어 가능한 LED 등을 설치해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존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저소득 가정의 전기료 절감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또한 자변기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함으로써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서소방서는 22일 화재 위험 경보 발령에 따른 경계태세 강화로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태고정 문화재에 대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고정은 목조와죽 구조로 소방관서의 원거리 지역에 위치해 화재 시 급격한 연소학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초기 소화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훈련은 의용소방대와 자위소방대가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 대응과 인접 산림지대 및 문화재로 연소학대 시 대응력 함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성택 남성의용소방대장은 산에 위치한 목조 문화재는 산불 발생 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고 초기 대응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 확실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랑봉사단 문양지부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전통놀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들에게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울 수 있는 제기차기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에 친숙해지고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달서구 달성군 관내 6개 지역 아동센터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센터별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도 제기차기 개수, 자체대회 개최 동료상 등을 평가해 참여자 및 우승센터에 체육활동용품 등을 시상하는 비대면 대회로 진행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맞춤형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구 중구에 살고 있는 강정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설이 다가와가지고 강정을 만드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거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부터 동네 아주 어렵고 힘든 세대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 구글거리도 조금만 더 사면 한 그릇 거리가 갖다 드릴 수 있고, 생선을 사도 한 토막만 더 사면은 갖다 드릴 수가 있고, 한두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시작했었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봉사활동을 했었고, 지향군인의 여성에서도 좀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은 한 13,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냥 저 손길이 닿고 그분들 얼굴 보고 또 말도 한 번씩 말벗도 되고 이러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어려운 데가 나와요. 어려운 것만 자꾸 부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또 여기도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일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내가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또 나보다 더 좀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정말 지팡이가 되어주면은 정말 좋겠고요. 하다 보면은 상대도 또 즐겁고 좋고 내 마음도 정말 기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봉사를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삼아 한번 봉사를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할 거예요. 봉사를 할 때만 있으면은 갑니다.